이 황새의 비행거리는 무려 16,000km. 목적지까지 한 달이나 걸린다. 자그마치 1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머나먼 적도를 횡단하며 그가 향하는 곳은 오직 한 곳. 바로 가족이 있는 둥지이다. 애틋한 부부 사랑을 보여줬던 이 황새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이동 경로에 수백 명의 사냥꾼이 장총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크로아티아는 오래전부터 황새를 생명의 상징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었다. 낚시를 하던 스테판의 눈에 띈 황새 한 마리. 한쪽 날개가 부러져 몸부림치는 녀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녀석의 날개는 총에 맞아 비행이 어려워 보였다. 스테판은 부상과 허기로 야인 이 황새를 믿기 힘들 정도로 돌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황새에게 말레나란 이름을 붙여줬다. 어느덧 부상을 회복한 말레나. 스테판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말레나의 한쪽 날개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버렸다. 스테판은 아빠처럼 매일 물고기를 잡아 말레나의 입에 넣어주었고 외출을 할 때면 옆자리에 태우고 다녔다. 지붕 위에 말레나의 둥지를 짓고 밤낮으로 보살폈다.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무려 8년. 2001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말레나의 둥지에 수컷 한 마리가 날아왔다. 사람 아빠인 스테판은 유심히 지켜봤다. 수컷이 날개짓을 못한 말레나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우였다. 둘은 오래된 연인처럼 신기하게 서로를 받아들였다. 마침내 둥지의 사랑이 핀 것이다. 이제는 사람 아빠인 스테판의 역할이 바뀌었다. 둥지로 들어온 수컷은 매일 먹이를 잡아다 말레나의 입에 넣어주며 남자로서 책임감과 사랑을 듬뿍 주었다. 동화처럼 이어졌다. 스테판은 이 수컷 황새를 클랩톤이라 불렀다. 얼마 후 새끼가 생겼고 클랩톤과 말레나는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곁에서 지켜본 스테판은 영화 같은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지속될 것 같은 이들의 사랑에 금이 갔다. 초겨울 집을 나간 수컷 클랩톤이 돌아오질 않았다. 하염없이 먼 산만 바라보며 힘이 빠진 말레나는 나날이 야위어갔다. 한편으로는 이별의 아픔에 반응하는 그 행동이 너무 신기할 정도였다. 이듬해 3월, 하늘에 낯익은 황새가 날아왔다. 녀석은 클랩톤이었다. 스테판은 철새의 회귀 본능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고 봄에 다시 찾아온 것이다. 편도 16,000km에 자그마치 한 달 동안 비행해야 하는 거리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고 다시 재회하는 기간만 무려 15년을 이어갔다. 2017년 늦은 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말레나는 홀로 둥지를 지키고 있었다. 철새 클랩톤이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집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이다. 이상한 직감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된 스테판은 클랩톤의 이동 경로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둥지에 올라가 클랩톤의 깃털을 주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레바논 미셰라운 대통령님께, 제 이름은 스테판 보키치입니다. 25년 전 나의 조국 크로아티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날개에 상처를 입은 황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냥꾼들에게 총에 맞았습니다. 다시는 날 수 없다는 것은 철새에게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임을 아실 겁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황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레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와 수년간 우정을 쌓으면서 저는 황새에 관한 많은 사실을 배웠고 그 생물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습니다. 15년 전 봄,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던 중 수컷 황사의 클랩톤이 둥지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와 말레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현재까지 60마리나 되는 어린 황새가 둥지를 떠나 세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 클랩톤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 남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났지만 3월 말에는 크로아티아의 말레나에게로 항상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은 벌써 15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한 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클랩톤의 16,000km의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만 최근에 그를 기다리는 열흘간의 기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무엇보다 저를 두렵게 합니다. 여행하는 동안 폭풍, 배고픔, 갈증이 그를 위협하지만 비행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은 레바논 상공을 가로지르는 200km 길이의 비행입니다. 매년 200만 마리의 철새가 이 항공로에서 죽고 있습니다. 일부는 재미로, 일부는 음식으로, 일부는 판매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클랩톤은 아프리카로의 여행을 시작하고 다시 한번 레바논 상공을 비행할 것입니다. 철사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깃털로 쓴 이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깃털이 칼보다 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깃털을 사용하여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철새들을 무자비한 살해로부터 구할 수 있도록 이 문서에 대통령님의 서명을 간절히 바랍니다. 스테판의 편지는 전 세계에 큰 관심을 일으켰다. 그리고 대통령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레바논 정부는 철새 보호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했다. 그러나 클랩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크로아티아 일부 사람들은 이미 큰 변을 당했으리라 낙담했지만 대다수는 그런 추측을 믿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새 둥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민광장에 생중계를 할 정도였다. 살아서 둥지로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희망이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클랩톤이 돌아온 영상이 화면에 잡혔다. 시민들은 환호를 지르며 끼어났다. 클랩톤은 결코 놓을 수 없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의 몸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상처투성이었다. 돌아오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종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의 힘. 광장의 시민들은 이 경이로운 모습에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전세계 미디어는 이 황새의 실화를 21세기 최고의 러브스토리라 칭송하였다. 지금까지 파인딩스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십시오.